안녕하세요. 이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전산생물 2급 테마학습,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이 부분을 학습을 한번 하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학습 자료, 카페에 올라와 있는 자료 있죠? 준비해 주시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3회 소망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소망의 급여대장, 귀속월이 1월이고요. 그 다음에 지급일은 1월 31일. 그럼 당월 귀속, 당월 지급이죠. 그래서 1월달 급여를 1월달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주어진 자료를 이용해서 1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고요. 그럼 뭐 상여는 별도로, 상여도 있네요.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정기신고에 반영을 해라. 이거는 그 자동으로 반영돼요. 식대와 차량 유지비는 비과세이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선택하라고 되어 있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대요. 와, 그냥 보고 치란 얘기죠, 이거. 되게 쉽게 나왔어요. 신고일 현재 전월 2월 미환급세이고 입력하는 날이 있어요. 12번 칸이 있거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거기다 입력하면 되겠다. 5점이나 주는 아주 꿀빠는 개꿀 문제가 되겠어요. 자, 이거 보고 그냥 치면 되는데요. 자, 일단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고요. 원천징수 눌러주고 급여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급여자료 입력 나왔습니다. 자, 일단 1월 귀속 1월 급여니까요. 자, 01 하고 자, 31일이니까 31일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김갑돌과 김갑순이 나오죠. 자, 김갑돌. 자, 근데 여기서 하기 전에 하나 좀 정리를 할 게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기 보면 기본급도 있고 상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준,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기출문제를 보면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에서 제시된 어떤 내용들만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다 부로 표시해서 체크를 해제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사실 그냥 이거 뭐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입력해도 제가 공식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다만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좀 풀세트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일단 보면요, 여기 기본급, 상여급, 차량 유지비, 식대까지만 있어요. 지급 내용을. 그럼 이것만 보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없애주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당시에는 그냥 이대로 여기서 빈칸만 채워도 문제 없었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따가 뒤에서 테마학습 때 풀 건데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수단 공지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용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사용 안 하는 거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이쪽에 보면은 사용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로 바꿔주라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상여 쓰고요. 직책 수당은 안 쓰죠. 이거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뒤에 부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부 이렇게. 그다음에 월차 수당도 부. 그리고 식대랑 자가운전 보조금 쓰잖아요. 그런데 야간 근로수당을 안 쓰니까 부. 뭐 이런 식으로 해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자, 문제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뭐 이건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둘 다 비과세이니까 뭐 이건 딱히 건드릴 건 없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차량 유지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하지 말고 원래 정확하게 고쳐준다면 이것을, 그렇죠, 차량 유지비라고 고쳐서 급여대장과 일치시키는 게 사실상은 공식적인 정답이 되겠어요. 원래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데요.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보시고, 자, 그런데 뭐 크게 문제는 없고요. 이 당시의 공식 정답입니다. 지금 보시면 답이라고 되어 있죠.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다 해서 빈칸에다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전 회차 문제들 보면 지금 이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온 거고요. 이전 회차 문제들을 보시면은 뭐 필요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사용 안 함으로 해서 표시 안 하게끔 뭐 너저분하게 표시하지 말고 깔끔하게 그것만 표시하라, 뭐 이런 식의 그런 회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풀세트로 안내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급은 300이죠. 그 다음에 상여금은 50.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차량 유지비가 먼저가 아니라 식대가 먼저니까 식대, 차량 유지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 쭉 이어서 국민연금 13만 5천원 문제를 보고 치시면 돼요. 9만 1,800원,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자동으로 딸려왔고요. 고용보험은 22,750원 해서 보면 이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하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그 공제총액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제총액은 문제에서 안 떴죠. 근데 이제 차감 수령액을 보시면은 바로 차인 지급액이 차감 수령액이에요. 그래서 338만 8천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갑순도 같은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50 기본급, 상여는 50, 그 다음에 식대는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없으니까 여기서 패스하시면 되겠고요. 국민연금
112,500원.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보고 치시면 돼요. 76,500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은 19,500원. 어떤 세법적인 판단이라든가 어떤 세법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보고 치라는 겁니다. 그냥 상당히 전산에게 2급스러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래서 다 입력하시면은 맨 아래쪽에 이제 합계는 항상 맞춰봐야 돼요. 뭐 실무에서도 항상 입력 다 한 다음에 급여 신고할 때 요런 부분들도 맞춰보고 결제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793,160원 이렇게 맞는 거 확인했고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할 작업은 끝났으니까 ESC 통통 눌러주시고, 자, 가운데 마우스 휠을 누르고 원천징수, 이건 아시죠? 네, 제가 한동안 안 썼는데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띄워줍니다. 바로 나왔죠? 자, 그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서 우리는 1월 귀속, 1월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01010101.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정기신고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화면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12번 전월이월 미완급이라는 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죠? 전월이월 미완급은 바로 이쪽에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나와 있는 전월이월 미완급, 여기다가 금액을 3만원 입력해 주면 된다는 거죠. 자,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쵸, 이쪽에 보시면 전월이월된 미완급세액 3만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아래쪽에 좀 확대해 드릴까요? 이쪽에다가 3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제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당월 조정치가 알아서 나오기 때문에 뭐 더 건드릴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5점을 주겠다. 자, ESC 누르실 때 반드시 저장하시겠습니까? 할 때 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빠져나오시면 5점을 그냥 주워 먹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다음 회차로 넘어갈게요. 자, 73회는 상당히 쉬웠습니다만 지금 푸셔야 될 72회는 또 그렇게 똑같은 5점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청룡은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는 거. 급여 지급 31일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사원 등록을 수정하고, 사원 등록을 수정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수당 등록 또한 수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당 등록 및 수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에 생산직 사원 박날에 1월 급여 자료를 입력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월 급여를 1월 말에 지급한다는 거니까 당월 기속 당월 지급이 되겠고, 여기서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뭐 문제 제시된 대로 급여 자료 입력까지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월 급여 내역을 보니까요. 기본급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식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설수당이라고 있네요. 4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야간 근로수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다음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식사는 구내식당에서 무상으로 직원들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밥값을 또 줬으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게 있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식대가 있어요. 식대가 있는데 식대라고 하지 말고 식사라고 합시다. 식사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식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금전으로다가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전보다는 좀 정리할게요. 현물이라고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금전을 밑에다 놓겠습니다. 금전. 자, 현물 식사가 있고 금전으로 이제 식사대, 이때는 이제 식대라고 하죠.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우선은 현물 식대의 경우에는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가 원칙이에요. 전액 비과세. 자, 비과세. 그러니까 이걸 이제 편의상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2번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금전의 경우에는 월정 10만 원까지는 이제 우리가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15만 원 주면 어떻게 돼요? 10만 원은 비과세고 5만 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if 1 플러스 2, 그러니까 밥도 주고 밥값도 주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때는 1번은 당연히 똑같이 전액 비과세예요. 예, 전액 비과세. 근데 2번의 그 현금은요, 전액 과세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사실 상당히 전산세무 2급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앞전에 풀었던 73회는 너무 꿀 빠는 문제였고 똑같은 5점인데 얘는 세법적인 지식과 판단을 요구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있던 식대 비과세를 설정을 등록을 하지 마시고요. 이제 부로 설정을 한 다음에 과세로 하나 만드셔야 되는 그런 좀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자, 요걸 기초로 해서 입력을 또 한번 해보죠. 자, 내용 보시면은 일단 그렇게 돼 있고, 이따가 이제
뒤에서 입력할 때 좀 말씀드리고, 설수당은 회사가 명절에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좋고요. 사용하는 수당 이외에는 뭐 부루 체크할 거 보세요. 사용하는 수당 이외의 항목을 부루 체크하라는 게 아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야간 근로 수당은 야간 근무 시 지급수하는 수당인데 뭐 생산직 사원이기 때문에 딱히 건드릴 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있네요. 직전여도 총급여가 2,750만 원이고 월정 급여가 140만 원임. 요것도 한번 이론 정리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생산직 사원의 연장근로 비과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세법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생산직 사원의 연장근로 비과세. 자,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생산직이어야 되겠죠? 예. 두 번째는 뭘까요? 예. 직전 연도 과세 대상 총급여가 2,50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예.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당의 월정 급여. 이거는 비과세 과세 대상 급여로 오해하시는 분 계신데 월마다 지급하는 급여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월 이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급여. 이거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과세나 비과세 모두 포함이에요. 예, 예를 들어 식대 같은 경우가 월정 비과세고요. 기본급 같은 경우 월정 과세죠. 그러니까 월정 급여라는 얘기는 과세랑 비과세를 모두 포함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정 급여가 150만 원 참. 150만 원 이하죠. 아까 140만 원이라서 제가 착각했어요. 예. 이런 경우를 모두 충족하신 경우에요. 모두 충족한 경우에 연간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하겠다. 태블릿이 자꾸 미끄러져 갖고 제가 펜심을 하나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미끄러져서 잘 글빨이 안 나옵니다. 어쨌든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 이론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입력을 들어갈게요. 자, 그리고 뭐 4대 보험 소득세 원천 징수는 그냥 무시할 것이라 돼 있으니까 뜨는 대로 납둬라 뭐 이런 얘기고,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정기적 성격의 수당은 식대만 해당함. 우리가 이제 월정이 있고 이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월정 대상 급여, 우리가 월정에는 식대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아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하느냐 뒤에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자, 급여 자료 입력. 회사 코드 참 변경해야죠. 722. 급여 자료 입력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급여 자료 입력하기 전에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일단 1월달 그리고 말일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박나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먼저 들어가시고 나서 뭘 작업하면은 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일단 이런 내용이 나오면 사원 등록 수정을 먼저 해주시고 갑니다. 이게 하나의 팁인데요. 사원 등록 수정 문제가 나오면요, 급여 자료 입력 먼저 하지 마시고 사원 등록 수정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되게 골치 아파져요. 네, 아무튼 뭐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생산직 여부여, 야간 근로세, 그 야간 근로 비과세, 그리고 직전연도 총급여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2,750만 원 입력을 해줍니다. 일단 입력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뭐 다른 내용은 없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할 작업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제 야간 근로 비과세 있어요. 이쪽에 야간 근로 비과세 있죠. 이거를 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부. 그러니까 생산직인데요. 2,750만 원 총급여기 때문에 야간 근로 비과세를 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 체크해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자, 안에 보시면은 좀 확대해 드릴까요? 아이고, 확대해 드릴까요? 자, 야간 근로 비과세 적용은 월정액이 150만 원 이하, 이런 말 나오죠. 월정액이 15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생산직만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비과세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0번 부로 하셔야 된다는 거. 요게 일단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요거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빠져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을 들어갑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인제 작업하셔야 돼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안 그러면 꼬여요. 물론 꼬이는 거 푸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어쨌든 제가 일단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날에 들어갔죠. 자, 근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생산직 야간 근로에 생산직은 맞는데 그죠? 근데 야간 근로 비과세 적용은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밑에 요약 정리가 되어 있어요. 뭐 다른 내용도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안 쓰는 걸 또 이제 어떻게 돼요?
빼주라는 말이 있었죠. 수당 공제를 눌러서요. 안 쓰는 것들을 좀 정리해 봅시다. 기본급은 사용하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상여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부로 하시고, 직책수당도 없죠. 부. 월차수당도 없어요. 부. 식대 이거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부입니다. 일단.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은 비과세 맞고요. 야간근로수당은 그냥 납두시면 돼요. 납두시면 지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여기서 1번 과세를 누르신 다음에 식대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다 납두시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뿅 하고 이렇게 필요한 것들만 쭉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뭐 공식 정답에도 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부로 만드시고 뭐 해라 그런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교재를 보면은 야간근로수당을 뭐 하나 더 만들어라 돼 있는데, 공식 정답 보시면 야간근로수당 만들어라는 말이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참 그걸 빼먹었군요. 그리고 하나 더, 수당공제. 우리가 이제 그게 있었죠. 과세하시고요. 설수당이 있었죠. 설수당 급여로 하시는데,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이쪽에 보시면 월정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대는 지금 이제 이건 안 쓰는 거니까, 식대는 정기가 맞아요. 아까 식대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이제 지금 뭐냐면, 그렇죠, 설수당인데 부정기라고 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부정기라고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좀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식대는 부정기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제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설수당을 식대가 죄송해요. 식대는 정기가 맞고요. 설수당이 부정기예요. 혼란드려 죄송해요.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하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다 떴죠? 이제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급은 100만 원이고요. 자가운전 보증 20만 원. 야간근로수당 먼저 입력할게요. 15만 원, 식대 10만 원, 설수당 40만 원. 이렇게 됐을 때 비과세되는 금액이 일단 자가운전 보증 20만 원만 딱 비과세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생산지 야간근로수당은요, 앞에서 이 야간근로 부라고 체크가 돼 있으면 15만 원 입력하셔도 그냥 지가 알아서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과세로 다 때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고민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사대보험 그냥 납두는 거,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납둬라, 뭐 이런 내용도 크게 변동점은 없고요. 이렇게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잠깐 죄송한데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식대는 여기 이제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냐면 정기적 성격의 수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식대만 해당되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정기가 맞는 거고, 부정기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게 설수당은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정기가 맞고, 부정기 설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절 때 떡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사장님이 기분 좋으면 줄 수 있는 거고 회사가 어려우면 떡값 못 줄 수 있어요. 이건 정기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이제 뭐 명절 때 보너스라든가 어떤 수당 같은 거를 당연하게 이건 받아야 되는 걸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물론 어떤 회사는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전산세무 자격증 시험 입장에서는 이것을 정기적인 급여라기보다는 부정기적인 급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기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일단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가셔야 된다는 게 5점 치고서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사실은 전산세무 2급의 진정한 난이도예요. 이 정도 수준은 푸셔야 돼요. 아까 73회가 너무 쉬웠던 거고, 이거는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71회 성빈을 볼게요. 자, 회사 코드 변경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역시 1월분 급여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상미 씨. 아래 사항에 따라서 수당 등록과 1월분 급여 자료 입력을 반영하고요. 수당 등록 시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부로 역시 해라. 트렌드죠, 하나에. 자, 근데 공제 항목은 제시된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니까 뭐 기본급 좋고요. 직책수당도 있네요. 식대, 뭐 자가운전 보조금, 육아수당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노고에 감사드린데요. 자, 이거는 그냥 뭐 자동으로 뜨는 대로 그냥 가면 될 것 같고, 뭐 공제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고 그냥 맞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육아수당,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상 문제가 좀 쉽게 나왔네요. 보고 치시면 되는 그런 아주 노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가보죠, 뭐. 자,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사원 등록 수정하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수당 공제를 누르기 전에 일단 1월달에 들어가고요. 뭐 다 돼 있죠. 자, 수당 공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안 쓰는 거를 이제 체크 해제하시면 되는데, 상여금 없죠. 안 쓰는 거니까 부. 그다음에 직책 수당은 쓰죠. 월차 수당 안 쓰네요. 부. 자, 그다음에 식대는
비과세권 충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납두시면 되겠고, 자가운전보조금 좋고요. 그다음에 야간근로수당부, 그 다음에 육아수당은 없는데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2번 하신 다음에 육아 수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F2번 눌러서요. 여기서 6R라고 치시면 육아수당이 있어요. 요거 골라주시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다른 거 뭐 정기 부정기 이런 말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확인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요렇게 놓고 들어가서 입력을 쭉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입력 한번 해보죠. 자, 기본급 200만원이고요. 직책수당 20만원, 식대는 15만원, 자가운전보조금 15만원, 육아수당은 20만원 해서 아래쪽에 나와 있는 금액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고 치시면 되죠. 순서대로 105, 750,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71910인데 입력하면 장기요양보험 따로 나와요. 고용보험 맞고요. 소득세도 맞고요. 다 맞죠? 그래서 공제합계 맞춰보면 이쪽에 공제총액과 차인지급액 보시면 다 맞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까지 가진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고 ESC 통통 눌러주시고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를 이용하여 사원코드 102번 이기자인데 남자래요. 이기자. 자, 6월달 수당공제 등록을 한 후에 급여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뭐 급여 지급에 이제 6월 말이라고 되어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이 쭉 다 있습니다. 뭐 다 좋고요. 보니까 뭐 특이사항이 있다면 자격증 수당? 여기 좀 특이하네요.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공제 내용 뭐 다 좋고요. 자, 식대 이외에 별도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식대 비과세 요건 충족합니다. 좋고요. 그냥 납두면 되겠죠. 자가운전 보조금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수행하고 실제 소유된 시내 교통비 대신에 지급한 부분을 실비 변상, 이것도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 충족합니다. 그 다음에 수당 등록하고 과세율 판단해서 급여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뭐 그냥 노말한 문제네요. 노말하니까 노말하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 가볼게요. 소풍이죠.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신 다음에 아주 쉽죠. 자, 일단 6월입니다. 그 다음에 30일 뭐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상민, 조심해야 돼. 이상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상민이 입력하시면 안 되고 이기자에다 입력하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뭐 별다른 내용이 없지만 사용하지 않는 건 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에 맞춰서. 자, 수당공제 들어가서요. 우선 기본급 있죠. 상여도 있어요. 직책수당도 있고 월차수당도 있고요. 다 있네. 식대도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있고 뭐 더 만들 건 없어요. 그럼 뭐 야간근로수당 안 쓰니까 요거만 부합시다. 그 다음에 1번 과세 눌러서요. 자격증 수당 과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정기로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기자 됐죠? 자, 그대로 입력해줍니다. 두들겨 주시면 돼요. 25만원, 월차수당 15만원. 식대가 먼저 튀어나왔죠?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자격증 수당 3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셔서 정리를 쭉 다 하시면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공제 금액은 보고 치시면 되는데 18만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12만 1,400원, 장교양보험 됐고요. 고용보험은 26,000원 수정해 주시고,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다르죠. 8만원 8,000원.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42만 3,350원 공제총액, 차인지급액은 362만 6,650원 나오니까 이렇게 하시면 맞게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자, 다음 회차로 넘어갈게요.